네, 여의도 영업비밀 김병민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모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여의도 영업비밀을 살짝쿵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라서 좀 알고 계신 뒷얘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패배 책임지고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치권에서는 이 한동훈 이름 석자가 계속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총선 백서를 제작하면서 이게 좀 논란인 것 같아요. 한 전 위원장의 어떤 총선 패배 책임론을 묻는 듯한 질문이 좀 많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논란인데 이 질문은 근데 필요한 질문이긴 한 것 같은데 이게 좀 불필요한 논란인 것 같으세요? 어떻습니까? 홍준표 시장으로부터 촉발됐던 이슈가 총선 참패 이후 한동훈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예. 것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에 손발에 맞추듯이 정치인들의 한동훈 책임론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고 백서를 만들기 위한 설문조사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내용들을 하나둘씩 들여다보게 되면 꼭 무언가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 네. 우리가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선에 나가서 떨어지고 굉장히 아픈 시간을 지냈던 낙선자들에게 물어보면 총선에서 왜 졌는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백서에서 하나하나 설문조사할 이유도 없고요. 네. 아마도 조금 더 명쾌하게 기록을 하고 싶었다면 2월 달에서 4월 10일 그날까지 한 60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하루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보면 됩니다. 그 하루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그 하루하루 일어났던 일의 여론조사 변화는 과연 그 일어났던 이벤트와 사건에서 어떻게 출렁이고 움직였는지 이걸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게 총선 참패를 우리가 왜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건데 네. 백서에 나왔던 설문조사들은 다소 뭉뚱그려진 이런 문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총선을 전반적으로 진두지휘에서 이끌었던 총체적인 책임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굳이 지금 백서를 만드는 과정에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들을 이렇게 만들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논란이 되면 될수록 그리고 누가 좀 지적을 하면 할수록 한동훈 전 위원장 그 팬카페가 있는데요. 여기 네. 회원수가 많이 늘고 있다 하더라고. 거의 2배가 늘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걸 반증한다고 봐야 될까요? 자꾸 지적을 할수록 지지자들은 뭉치는 모양새인데. 과거에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역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과정에서도 이게 분명하게 그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이 징계를 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상황인데 네. 공정하게 수사라는 과정들을 찍어 누르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 더 그 정치적 몸집은 불어날 수밖에 없었죠. 예. 한동훈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본인이 왔나요? 데려왔죠, 당에서. 법무부 장관을 있으면서 구원투수로. 예.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혀 피력하지 않았던, 제가 알고 있기로도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던 거로 그 당시에 알고 있었는데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좀 이 위기를 구해달라고 한동훈 위원장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선거 기간 내내 정말 열심히 고생했고 네. 또 그 역할을 다해왔던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온갖 모멸적인 언어를 섞어가면서 한동훈 지우개에 나서게 되니 네. 도대체 이런 정당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는 인식에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분들,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과거로 완전히 퇴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네. 한동훈 위원장에게 힘을 보태는 목소리가 커져 나갈 수밖에 없는 구도를 예. 현재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좀 하면서 예. 어제 저희 채널A도 출연을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물리적으로도 전당대회를 준비하려면 한두 달 좀 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네. 6월 말 7월 초 전당대회는 쉽지가 않고 뭐 7말 8초 얘기를 하시다가 민주당 전당대회랑 아예 맞춰서 그렇게 되면 8월 말인데요. 예. 8월 말쯤에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비쳤어요. 이렇게 되면은 전당대회가 예상보다는 또 한 달 정도 더 늦춰지는 거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등판을 할 수 있는 좀 시간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예.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그 6월 달에 전당대회 물리적 불가능하다. 네, 네, 라고 그러셨죠. 얘기를 드렸고요. 그 지금 뭐 7만 8초 얘기하는 7만 8초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휴가철이거든요. 아, 휴가철. 그 핵심 휴가철에 전당원이 모여서 하게 되는 당원의 축제인 전당대회를 한다. 아마 하게 되면 7월 초가 됐든 8월 말이 됐든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네. 7월 초는 앞서 얘기했던 6월 말이나 7월 초나 물리적인 시간이 워낙 촉박하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 보고 전당대회를 과거에 여러 차례 경험해봤던 시간을 좀 다시 역순으로 거꾸로 돌려보면 네. 아마 8월 말 정도가 될 가능성이 꽤 높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 정도면은 지금부터 이제 전당대회를 나오겠다라고 내심 마음을 갖고 있는 후보군들이 차분하게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한동훈 전 위원장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나요? 한동훈 위원장도 전당대회에 출마할 자격과 권리를 갖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뭐 일각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출마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출마의 자유들은 다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하는 말씀도 저는 요즘 사실 잠이 잘 안 옵니다. 예. 보수 왜 그러세요? 정체성을 네. 강화하겠다. 지난 총선 참패의 원인을 보면서 보수 결집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총선을 참패했다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네.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분석이고 어디서부터 중도층의 민심을 완전히 떠나가게 만들었으며 예. 30대, 40대, 50대가 외면하는 정당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비춰지게 만들었는지를 명확하게 진단을 해줘야 2년 뒤에 있는 지방선거와 그다음 대선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네. 애당초에 관리형 비대위로 오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신 겁니다. 네. 근데 관리형 비대위로 오시겠다고 해서 하는 일성이 보수 정체성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방식의 얘기가 있었으면 당선인 총회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추인해서 사람들이 거의 만장일치 비슷하게 왔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관리형 저는 애당초 혁신형 비대위로 완전한 반성과 쇄신으로 당을 바꾸는 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오시기를 바랬는데 관리형 비대위로 오시겠다고 했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전당대회를 차분하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모습들에 좀 빠르게 역량을 집중하는 상황들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 상황 인식이 보수 결집이 시급한 게 아닌데 그 방향으로 잡은 거에 대해서 김병민 최고도 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어제 강하게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또 반가운 손님 도착하셨는데 이상민 의원님, 광고하는 예, 거 좀 아이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정하게 말씀 나누시느라고 네, 이상민 껴들 의원님, 틈이 없어가지고 예, 이상민 의원 모셨고요. 여기 왜 다치셨어요? 면도하다가 오늘 저 정치 시그널에 나와서 잘 보이려고 이렇게 예, 새벽부터 면도하다가 운동하시다가. 깜빡 조는 딴 생각을 했어요. 예, 아이고 얼른 나으셔야 될 텐데 예. 이상민 의원께는 좀 여쭤볼 게 네. 있는데요. 그 저희 정치 시그널에서 가수 김은국 씨가 네. 국민의힘이 연락이 하도 안 와서 너무 서운하다라고 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전화가 쇄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요걸 보고 연락이 닿는 분들이 꽤 많은데 지난번에 왜 한동훈 전 예. 위원장 전화 안 된다 하셨잖아요. 이후에 연락 전화가 하셨죠? 왔어요. 전화 왔어요? 네. 네. 전화 통화를 했고요. 예. 아니 뭐 가끔 뭐 저 소통 필요할 때 전화하는데 이제 제가 그 며칠 전화가 안 와서 이제 그냥 정치 시그널에서 말씀을 이렇게 드린 건데 통화는 했고 가까운 날 만나기로 했는데 예. 날짜까지 정하기도 했는데 그 좀 일정이 좀 안 맞아서 저 다음으로 좀 미뤘죠. 아, 예. 어제 보니까 어떤 보도에는 이번 주 안에 만나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 이번 예. 주 그게 아어가 틀린 건데 이번 주쯤 뭐 가까운 날 보기로 했는데 원래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보기로 했는데 저 좀 미뤄져서 이번 주에는 봐야 되겠죠.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약속을 한 게 아니고. 예. 그럼 조만간 좀 만남이 있으시겠네요. 예, 예. 그 만날 한번- 때 두 분만 만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다른 몇몇 분과 같이 보시는 아니 뭐 거예요? 같이 뭐 여러분도 같이 보고 우리 김민민 최고 같이 보실래? 저도 내려가시게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아 갑자기 네. 예. 네. 그럼 저희 아니 뭐 이렇게 같이 가는 걸로. 단둘이도 뭐 하여간 뭐 그거 관계없이 네. 한동훈 또 위원장의 또 생각이 있을 테니까. 네. 근데 한번 저도 하도 언론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서 좀 그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 부분도 있고 예. 확인도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네.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나는 반대했는데 네. 괜히 반대했지 않냐. 시장에서 네.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괜히 봤네. 아니 나오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예. 아까 김병민 의원 최고님이지만 그건 당원이면 다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네. 그걸 뭐
나와서는 안 된다. 뭐 이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책임지고 물러나는 입장이니까 다음 바로 이어지는 지도부의 선출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지가 않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 것이 좀 깔끔하게 하다. 뭐 이런 취지로 저는 반대 입장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예. 전화 와서는 또 뭐라고 하시던가요, 한동훈 예? 위원장이? 그거는 안 물어보고 아니 만나서 왜 전화가 안 됐냐. 예. 내가 그러잖아요. 정치 시그널에서 네. 그 얘기를 했다. 근데 이제 그 듣고 한 거냐 그랬더니 그거 듣고 한 거냐 아니고 전화 이렇게 내가 볼 때 그거는 좀 거짓말인 것 같아. 듣고 하신 것 같은데. 듣고 한 것 네. 같아요. 그죠? 네. 시점이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뭐 그건 뭐 본인이 아니라니까. 예. 예. 어쨌든 그냥 뭐 선거 고생하셨다 뭐 이런 대화 나누셨나 봐요. 그건 그 전에 했고요. 예. 저도 뭐 사실 어떤 때 전화 못 받다가 깜빡 잊고 안 받은 적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전화 근데 이제 다른 또 친구들 통해서 전화도 없다. 이상민 뭐야. 예. 선거 때는 저기 하더니 네. 그 되고 나서는 전화도 없다. 그런 얘기를 그 전에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 듣고 전화를 곧바로 하죠. 그럼 너 누구한테 그 얘기 듣고 전화하냐? 네. 그럼 저는 아니야 나 그냥 네 생각이 나서 걸었어. 저도 거짓말 하거든요. 예. 예. 두 분 만나시고 나서 뭐 뒷얘기 또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 그 우리 김용민 최고께서 말씀하신 네. 뭐 저도 그 전당대회를 전에 있던 민주당에서 이제 전당대회 뭐 그 선관위원장 같은 걸 좀 해보면 네. 물리적으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한 40일도 짧아요. 한 50일.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그런 장소를 전당대회 하려면 또 전 빌려야 대의원들이 되고, 모이는 예. 그런 장소가 쉽게 있지도 않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그런 장소를 확보해야 되고 또 뭐 어쩌고저쩌고 실무적으로 또 며칠 내에 뭐 하고 며칠 뭐 기간을 두고 통제하고 뭐 이런 기간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실무자들도 그 하려면 최소한의 기간이 한 50일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아니 뚝딱 하면 되지 뭐 못하냐 그때도 전 생각봤는데 네. 실제로 해보니까 그게 안 돼요. 50일 근데 또 대체로 그래서 이제 전당대 그 여름에 또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면 그 상황이 잘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 9월 국회 직전에 국회의원들도 많이 모이고 약간 선선 좀 할 즈음에. 해주고 있을 쯤에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게 최적기인 것 같아요. 그럼 8월 말 정도가 되겠네요. 9월 국회. 제가 볼 때 그 수밖에 없을 거요. 그걸 땡기자고 하는 것도 지금 뭐 땡겨봤자 얼마 땡기겠어요? 그러네요. 지금 이미 5월. 40일, 20일 네. 땡겨봤자. 자리를 깔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9월 정기국회 시작되기 전인 네. 8월 말 정도가 거의 최적화된 시기일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상을 해주셨고 지금 이상민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 연락 받았다라고 하시고 지금 조만간 만난다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직자들도 만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사진이 여기저기서 좀 찍혀서 근황이 좀 알려지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이렇게 자꾸 좀 노출이 되는 것, 뭔가 활동 폭을 넓히는 것은 좀 다음 스텝이 생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거겠죠? 사진을 찍힌 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시킨 거고 네, 연락을 취한 것은 아마도 이제 뭐 이상민 의원님께는 콜백을 한 거고 네. 또 본인이 영입했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움의 표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당직자들을 만나서 찍힌 사진이 아마 공개적으로 유일하게 밝혀진 내용으로 보이는데 네. 저는 그거는 굉장히 잘한 행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면면을 보면 당직자 모습이 좀 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당이 비대위 2번, 최고위원 한 번 해봐서 한 지난 4년 동안 지도부에 있었던 시간만 2년이 넘어요. 네. 그냥 보면 당직자들 얼굴 하나하나가 다 보이는데 가장 낮은 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는 당직자들이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은 뒤에 조력자에 남아있을 뿐 그 고마움에 대해서 저렇게 표시했던 부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선거 마지막 끝났을 때 고생한 당직자들 특별상여금 줬으면 좋겠다고 결제하고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주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봤기 때문에 저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 행보와 관계없이 선거를 매듭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줬다 생각하고 한동훈 위원장을 사람들이 자꾸 소환해서 이렇게 언론에서 찾는 이유는 네. 그만큼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이 떠나고 난 다음 새로운 그림을 못 보여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네. 만약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와서 그립감을 갖고 혁신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황우여 이렇게 뉴스가 가지 이 뉴스는 온데간데 없고 한동훈 위원장 어디서 뭐 하지? 이것만 찾고 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 방향성을 그대로 언론이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한동훈 위원장을 지금 이렇게 궁금해하는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현재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예의주시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때는 네. 한동훈 위원장을 이게 띄워주고 자꾸 이렇게 뉴스에 가운데 오게끔 한 건 홍준표 시장이 기여가 크고. 홍 시장 기여. 네. 그렇죠. 계속 지적을 너무 많이 가만히 해가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공실이죠. 김용민 최고께서도 저를 좀 건드려 주세요. 예. 계속 소환이 되게. 예. 예. 그리고 자꾸 제가 그리고 주위에서도 이제 자꾸 그러니까 뭐 전당대회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이제 초점이 되고 저도 궁금하고 뭐 네. 이런 세간의 이목을 자꾸 받고 하는 건데 그건 한동훈 위원장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전개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번 비대위원장을 그만두고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렇게 그만둘 때는 그게 진짜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네. 그분 성격 외에도 그렇고 예. 실제 정치인이 또 그래야 되고. 근데 계속 그 이후에 진행되는 거를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제가 그 당내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분들을 대화를 해보면 지금 말씀한 대로 그 얘기입니다. 한동훈 말고는 지금 이 국민의힘을 좀 에너지를 모아서 역동적으로 바꿀 네.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뭐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이 더 그 빨리 그 이렇게 추스려 가지고 빨리 재정립하는 것이 네. 급하기 때문에 예. 한동훈 위원장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그래도 말이야 책임진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강하게 제가 반대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제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네. 비슷비슷한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상황이 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 어제 이준석 대표가 저희 출연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긁었는데 꽝이 나온 복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뭔가 자신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타나면 이제 새로운 복권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긴 했는데 참 이거 예. 네. 제가 조금 이준석 그 이제 당선자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예. 정말 이제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 되잖아요. 되죠. 그리고 또 지난해 국민의힘의 또 당대표였던 분이고 그 비대위원장이었던 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막 복권인데 꽝이다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예. 저급한 정치인들의 그 언어가 너무 저급한 거예요. 그냥 농담을 할 분위기가 있고 예.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좀 언어는 좀 삼가하는 게 좋겠다. 삼가하는 게 좋겠다. 예. 그래서 선배기도 하고. 예, 중진 또, 의원님의 예, 그렇게 하면 이준석 그 대표가 대표답지 않고 저기 왜 저런 얘기를 좀 장난스럽고 너무 장난도 아니고 네. 좀 저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표현 중에는 상대를 비하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홍준표 시장도 비판받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상대를 뭐, 너무 이제 뭐 인신 깜도 안 모독적으로 된다. 뭐 이런 표현이라든가 네. 어디 저기 뭐야 가까이 오지도 말라는 게 뭐라고 했죠? 얼씬거리지도 말라. 얼씬거리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같은 말이라도 그냥 뭐 책임을 져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지. 거기 막 깜도 안 된다 뭐 이러면 그러면 뭐 깜이 된다 안 된다가 어디 무슨 뭐 잣대가 있어요? 예. 다 사람마다 주관적인 건데. 네. 이준석 대표를 향한 메시지 하나 해주셨는데 아마 예. 김영민 최고가 말씀하기가 네. 저 친한 사이라 말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아니 그래도 말 잘해주시는데요. 그래요? 김병민 최고. 예. 어떻게 들으셨나 해서 네. 그러면서 추천을 한 게 지금 전당대회는 빠르고 서울시장 선거라고 이제 찝은 건 아니지만 지방선거라든지 보궐선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시점 정도에 나오는 것이 맞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김병민 최고 보시기에 좀 어떠십니까? 그 정치를 하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약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조금 더 넉넉함을 보이는 정치인들에게 국민들께서 더 따뜻한 마음들을 보내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더 야멸차게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동정론만 더 커지지 않을까요? 제가 이 네. 얘기를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받아서 얘기해 드리는 건 이준석 대표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때가 있습니다. 네.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그 시기. 그 어려운 시기를 겪었을 때 이준석 대표에게 외국을 갔다 와라. 한동안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준석 대표는 그런 사람들의 세간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았죠. 네. 본인의 만유를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정치는 굴곡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굴곡이 있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좀 존중해주고 또 어려운 시기를 겪었을 때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넉넉하게 덕담을 해주는 정치적 그 품이 넓은 정치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어려웠던 시기를 겪고 이번 총선 당선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을 하나 얻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예. 또 언젠가는 어려운 시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또 한동훈 위원장이 겪고 있는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하고 좋은 네. 정치의 길에 나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났던 시간을 생각해 보면서 상대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한동훈 위원장이라면 뭐 정치적 정적이나 주고받을 정도의 악연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품이 넓은 정치를 보여주면 네. 좋겠다 얘기 근데 드립니다. 저기 예. 이준석 그 당선자는 지금 당이 그 개혁신당이잖아요. 네. 네. 그럼 그 당이나 열심히 좀 하지. 국민의힘에 대한 왜 이렇게 애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봐서 답을 했나? 아무튼 앞으로 이제 본인의 당을 좀 잘 그렇죠. 아니 관리를 하기로. 지금 저기 뭐야 저 국민의힘하고 경쟁에 있는 그런 당들인데 예. 자기 당을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너무 그렇게 저기 하면 되겠나 네. 싶은데. 예. 아이고 지금 전화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예. 끝나고 받으셔야 될 것 뭐 같고요. 정치 시그널에 예. 나오니까. 네. 연락이 중요한 꼭 들어가네요. 전화인지 또 이렇게 보는데요. 예. 한 번 더 보게 아니, 되네요. 아니, 한동훈 위원장은 한동안 아니셔서. 기자님이. 예.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얘기는 마무리를 하고 기자회견이 내일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인데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아무래도 대답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게 대통령실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던데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다 보니 일단 이번에 넘어온 법안은 거부를 하되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해서 민심을 달래는 방안이 거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정도면은 좀 그 국민들도 납득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세요? 보다 전향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쭉 끌어냈다면 네. 이 정도 상황까지 저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예. 얘기하고 있는 조건부 수용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네. 민주당이 요청하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로 만들어진 공수처라고 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예.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현재 공수처의 수사가 꽤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미진함이 남아있고 국민적 의혹이 크다면 그때 가서 진행되는 특검 얼마든지 수용하겠다. 네. 그리고 그동안의 특검의 전례를 봤을 때 여야 간에 합의되지 않는 특검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예는 없기 때문에 여야 간의 합의 처리를 통해서 특검을 빠르게 정리하면 그 문제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전향적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를 하게 된다면 무조건적으로 지금 강행 처리된 특검 이거 거부권 행사하는 대통령실 이 오만하다 이런 얘기들의 목소리와 여론들은 좀 뒤로 물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노선이 네. 이제 내일 기자회견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의원님은 표결을 만약에 재의결을 하게 되면은 본회의에 참여해서 표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만약에 대통령이 이렇게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히고 그 재의결을 하게 된다면 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좀 적어질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라기보다 네. 아니 저도 특검을 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동의하고 공감을 하는 입장이에요. 네. 그렇다고 표결할 때 찬성표를 던지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 그건 아까 아니에요? 말씀드린 네.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최상병 건에 대해서는 그 정부 그 대통령실이든 국방부든 뭐 석연치 않은 걸 만들었고 자꾸 국민적 의구심을 더 키웠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정계 과정을 미루어 보면 분명히 이건 공수처의 수사를 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와도 미진하다고 또 민주당은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정략적으로 망정. 예. 그러면 또 계속 해결 안 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또 특검이 이제 나와서 그때 가서 또 특검을 하느니 마느니 가지고 민주당은 정략적으로 이용해 먹을 테고 예. 그러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계속 거기에 몰려 있는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털 수밖에 없고 그러면 법논리적으로는
공수처의 수사를 보고 특검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런 논리의 입장에서 그 부분이니까 네. 특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재의결을 할 때는 찬성표를 던지기는 어렵죠. 예. 뭐 아마 저 다른 의원들도 대체로 국민의힘 소속이면 그럴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이거는 저 부결시키자라고 네. 하면 뭐 별 수 있나요? 부결을 예. 해야지. 네. 당을 떠나지 않는 한. 이탈표가 별로 없을 거라고 보시네요. 제가 볼 땐 그런 건 네.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법논리적으로는 특검을 저 공수처의 수사를 보고 특검이 보충성이라는 그 제도의 특성상 네.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법논리만 따질 때가 아니죠. 예. 지금 막 이것저것 뭐 엮여 있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당한 제약이 가하고 있고 이번 총선에도 그것이 크게 반영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무슨 조건부 수용 이렇게 되면은 소극적인 수용 자세라고 저는 생각돼요. 네. 그 만약에 야당이 제출한 그 통과시킨 그 특검안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오히려 역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 그거 좋다 그러면 이거 석연치 않은 거 저 국민적 그런 의구심 풀리는 거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니까 그럼 풀자. 대신 특검을 그럼 해소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이런 문제 조항들은 빼고 여야 합의해서 하자. 그렇게 전향적으로 역제안을 하는 것이 네.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건부 수용 이게 아어가 틀리다고 조건부 수용하면 안 하려고 또 뭐 하나 또 뭐 토시 붙인다 이런 인상도 받게 되니까 예. 오히려 그럼 터는 입장에서 그냥 형식 논리적으로 뭐 공수처의 결과를 보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네. 그냥 받을 때는 화끈하게 그냥 딱 그건 뭐 어차피 민주당은 계속 울고 먹을 거예요. 예. 그거 다 예견 가능한 거니까 그런 저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그런 걸 하는 걸 차단시키기 위해서라도 방법은 선제적인 조치밖에 없는데 네. 지금 때가 한참 늦었잖아요. 예. 그래서 요만큼 해서 해결될 문제를 이만큼 키웠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자초한 측면이 크죠. 대통령실이나 네. 또 국민의힘에서 자초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네. 선제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건도 그렇고 다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도 내일 이제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아마 나올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해야 이게 모범 답안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명품백과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수사 문제가 좀 분리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품백이야 뭐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등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문제와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가 좀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건데 대신 국민들의 각인이 확실히 돼 있는 거죠. 그 그렇죠. 백을 받았던 장면 때문에 예. 이걸 대통령실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낮은 자세로 풀어낼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근데 지난번 KBS와의 대담회에서 박절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저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쭉 얘기 들어보면 매우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 있었던 첫 번째로 한번 다 잡을 수 있었던 기회를 실기한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내일 있는 기자회견 당연히 물어볼 건데 네. 그 명품백에 관련된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예.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많은 설명이 해명과 변명조로 비춰지게 되면 박절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존의 입장에서 똑같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국민들께서는 총선 참패 이후에 변화를 바라고 있고 네.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잘못된 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솔직한 인정이 필요할 때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도이치모터스 특검 관련돼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가 이제 여사 문제에 관한 건들에 대한 수사를 이제 보다 본격화 시켜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현재 있는 상황들은 검찰 입장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탄생됐던 기본적인 기조는 내 편, 네 편 가리지 않고 공정과 상식에 따라서 잘못된 일이 있다면 엄정하게 그 법의 잣대를 적용하겠다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시작이기 때문에 네. 그 문제와 기조에 맞춰서 가족에 관한 문제도 분명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원론적이지만 정말 진정성 있는 얘기들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은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제때에 제대로 처리했으면 이런 문제가 이미 정리돼서 미래 지향적인 국정을 펼쳐가는데
오히려 거기에 주안점이 뒀을 거예요. 그런데 자초한 측면이 제대로, 자꾸 이거를 예. 내가 좀 더 뭔가 뭐 그냥 자꾸 법 논리 같은 형식 논리적인 거에 매여 있다 보니까 속도도 늦고 네.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이거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뭐 캥기는 거 아니야? 예. 자꾸 그렇게 생각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이 실타래가 얽히고 설켜 있어서 푸는데 하나씩 풀면은 참 좋겠죠. 네. 그 달리 푸는 방법이 없다면 칼로 내리쳐서 그냥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쾌도난마식의 해법밖에 없다고 보는데 네. 저는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과 주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는 이미 좀 많이 골마 있어요. 음.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째서 고름을 빼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를 가지고 또 뭐 무슨 약을 먹고 뭐 무슨 저기를 먹고 해봤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얻어 터질 건 얻어 터지고 욕은 욕대로 먹고 네.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은 이 리더십대로 상당히 훼손이 되고 제약받고 그럼 시간은 가고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편이 아니에요. 예. 예, 갈수록 궁지에 몰리거든요. 네. 그리고 대통령의 힘은 더욱더 현격하게 저하될 것이고 그럼 계속 사실은 집권 그 정치 세력이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네. 그 입장에서 순전히 국민의힘의 이익적 측면에서 생각하면 그냥 실타래를 칼로 내리치는 심정으로 네. 다 모든 걸 딱 놓고 그냥 빨리 단기간에 해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를 뭐 검찰이 수사하니까 수사 결과 보고하자든가 공수처 보고하자든가 그러면 그거 하느라고 지금 6개월 가고 네. 그럼 이번 올해 연도 끝나면 이제 2년 남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언제 일할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쾌도난마식 해법이라는 거는 뭐 한 방에 모아서 뭐 예, 사과를 해야 되는 건가요? 특히 김건희 여사 건도 특검 받으면 되죠. 네, 뭐 도이치모터스 건도 뭐 결혼하기 10년 전에 네. 얘기고 지금 예. 뭐 증거들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더 불러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은 네. 야당 쪽이나 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세력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김건희 여사를 직접 수사기관에서 소환해서 조사받게 하는 그 영상을 찍고 싶을 거예요. 네. 뭐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 피의자 소환해서 조사받고 끝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물론 피의자 소환을 응하냐 안 응하냐는 임의 수사기 때문에 뭐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 건 뭐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네. 소환에 빨리 응해가지고 조사받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검찰에서는 수사 속도를 내고는 있어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의혹에 대해서는. 근데 어제 국민의힘 당선자 중에 한 분 김민전 당선인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삼김 여사 특검을 하자. 그러니까 여기 소속이 되는 건 이제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여사, 그 김혜경 씨까지 해서 이제 삼김 특검 얘기를 한 건데 실제로 이제 보수층 일각에서는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여러 의혹이 많았는데 제대로 좀 수사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이제 답답함과 의구심도 여전히 있어서 아예 그럼 모두 다 특검에 이런 식의 주장이 나왔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수 진영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윤석열 정부 2년이 거의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검 얘기가 나오는 건 네. 정권 입장에서 한쪽 방면, 그러니까 야당에 관한 수사들이 쭉 진행이 됐는데 여권, 핵심, 대통령실 내부 이런 쪽에 대한 수사가 형평성 있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에 사실상 많은 민심들이 동조하고 있는 상태처럼 비춰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 또 김혜경 씨 등에 대한 내용들 그 김혜경 씨를 둘러싸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대표 사건과 네. 김혜경 씨 사건 등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를 끝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결국은 우리 정부의 검찰의 수사이기 때문에 특검이라는 건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새로운 특검을 가자는 건데 우리에 대한 자기 부정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김민전 당선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은 네. 지금은 완벽한 여소야대 전국에서 사실 정부가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고
또 민심도 결과적으로 이 정부와 국민의힘에 그렇게 압도적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 상태거든요. 네. 조금 더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가 이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두 분께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하나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됐던 일이 있는데 영수회담 막전 막후의 어떤 후일담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비선 논란으로 좀 번지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좀 난처해진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영수회담을 하기 전에 함성득, 이명백 두 분이 메신저로 활동을 하면서 뭔가 이제 물밑 조율이 있었다 이런 거고 총리 인선에 있어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불편해할 사람에 대해서는 뭐 비서실장으로는 임명을 하지 않겠다. 총리는 추천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오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이런 뒷거래를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좀 비난을 하는 상황인데 이게 저는 뭐 실제로 이런 정도로 얘기가 오갔고 이 두 분들이 뭐 메신저를 한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떨까요? 이게 실제로 뭐 이런 라인이 가동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대통령실은 적극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비선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일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 가장 이제 보수층들이 깜짝 놀란 건 원희룡 장관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불편해할 수 있는 사람은 네. 비서실장에서 그러니까 차기 대권 구도에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정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경쟁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오히려 것이고 그랬다. 네. 예, 그리고 거기에 다만 원희룡 장관은 인천에서 같이 경쟁했던 사람인데 그 내용이 아니라 뭐 양평 고속도로 책임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관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함성득 교수 같은 인사가 왜 이런 방식의 얘기들을 언론에 인터뷰를 해갖고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도대체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나와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무슨 앞으로 부부 동반 골프 회동을 하자고 했다는 등. 그러니까요. 윤 대통령 골프 안 치는 거로 이미 널리 알려진 예. 인사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은 그 보수 진영 내에서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왜곡되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불필요한 비선 논란 때문에 지금 완전히 내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면서 이 얘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대통령실이 상황 정리하고 끊어줘야 됩니다. 예. 함성득 씨를 네. 실질적으로 만나서 한 얘기가 아니라면 네. 이거 함성득 교수가 하고 있는 완전 뇌피셜이고 혼자 자가발전하는 거다라고 예. 강하게 끊어줘야죠. 좀 더 적극적으로 부인을 해야 될 것 그럼요. 같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총선 참패 이후 무슨 이재명 대표한테 모든 걸 다 넘겨주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남은 3년 기간 동안 더 강력하게 국민들께 신뢰를 주는 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정수석실 설치보다 이런 일들을 바로잡아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로 이상민 의원님 얘기도 짧게 들을까요? 이거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나온다는 게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고 네. 우선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는 네.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예. 무릎을 꿇는 건 국민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네. 이재명한테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개중에 보면 뭐 야당 쪽에서 총리 추천권을 달라, 비서실장 추천권을 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국정을 그러면 내놓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 예. 국민의 민심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금 외면받고 꾸지람 듣는 상황인데 네. 고된 꾸지람을 듣는 상황인데 그거를 마치 그냥 이재명 쪽하고 손잡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비화해서 전개되면 네. 참 우습죠. 예. 이재명은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이 너무나 비정상인 상황 아니에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 건의 수사를 받고 있고 여러 건의 중대범죄 의혹에 재판 받는 피의자고 피고인이에요. 네. 사실은 민주당의 당대표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퇴출돼야 되는 사람인데 하여튼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제대로 못해서 예. 오히려 그쪽에 득세하게 된 상황을 만들어줬잖아요. 조국도 그렇고. 네. 그런 거에 대한 상황에 대한 반성 성찰이 필요하고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국민의 민심을 잡아서 예. 그들을
보다 우위에 설 그런 리더십을 보여야지 자꾸 뭐 그쪽하고 손잡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물밑에서 하면 뭐가 대충 그 이재명 쪽이나 민주당 쪽에서는 뭐 윤석열 대학 가는 길에 비단길을 깔아준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 측근 중에 그건 진짜 오산 중에 오산이죠. 국민 앞에 네. 국민을 보고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국민만 믿고 간다는 생각을 해야지 예. 자꾸 곁다리 보고 적당히 타협하고 뭐 이렇게 이런 맘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도 중심을 지키고 대통령도 중심을 지키고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